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진도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잘못 얘기가 된 거 있어서 좀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북신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북두칠성 했는데, 북두칠성이 아니고 북극성인데, 북두칠성의 마지막 그 자루 있는 자루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선으로 반드시 이어가면 거기에 이제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도는 거죠. 제가 말하자면 북극성은 지구의 북극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북극성을 거의 무의식 중에 북두칠성이라고 해서 이거 5점을 남겨가지고 이거 북극성으로 알아들었어요. 네, 그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 위정편이라 정자 하나 가지고 거의 시간을 낭비를 했는데, 그래서 진도는 두 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두 기절이 제대로 되지는 않은 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진하게 하고 그러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현이상록이 이제 복습 그 두 기절을 읽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읽을 때는 역시 낭독으로 성독으로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성독을 하겠습니다. 위정 제2라 시작. 위정 제2라 자왈 위정이더니 비여 북신이 거기소든 이중섬이 공지라 자왈 시삼내에 이러니 폐지하니 왈사무산이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정치를 함에 덕으로서 하는 것이 비유컨대 북극성이 그 위치에 있으면 모든 무리의 여러 별들이 함께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지, 꼬질 공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무슨 파워 게임이 아니라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그것을 덕을 베풀어서 그러한 바른 길로 가도록 덕을 베풀어서 지도자가 마치 북극성처럼 가만히 있어도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같이 향해서 호응을 해주는 그런 거와 같은 것이다. 정치는 덕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덕으로서 하는 정치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시 300에 일원이 폐지하면 왈 사무사니라. 시는 여기 서경, 공자가 시가 많았는데 그것을 추리고 또 선정을 해서 고르고 골라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시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마천 사기에서는 공자가 산시서, 찬주역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산시서라고 하면 산시서 찬주역. 그러니까 공자께서 직접 지신 게 아니고 산시설을 하신 거예요. 시와 서를 이게 말하자면 자른다는 뜻에서 산이라고. 요건 책이란 책자죠. 이 책을 옆에 이 두 핵은 뭐예요? 칼도자, 이걸 선칼도라고 합니다. 선칼도. 서 있다 해서 칼을 세우는 모양이다 해서 선칼도. 이거를 이자를 이렇게 쓴 것이 선칼도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선칼도란 말이죠. 이쪽은 책이고, 책은 이게 이제 대쪽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대쪽. 우리가 서간문 할 때 간자가 대쪽 간자죠. 옛날은 지금처럼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책이 어떤 거였냐면 대나무 쪽에다가 이렇게 긴 대나무 쪽에다가 한 줄씩 이제 쓴 거예요. 써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책자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본뜬 것이 이 책자예요. 이 책을 칼로 잘랐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정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정리할 건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냐면 시와 서는 그렇게 했고, 시경도 그의 공자 당시에 많은 시서가 있었는데 그 시를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공자의 하나의 교육 철학에 의해서 버릴 건 버리고 음탕하고 뭐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버리고 훌륭한 것. 그래서 그 300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론이 폐지하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사특하고 간사하고 이러한 것이 아닌 것을 사유를 담은 것이 신데 그 사유가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간사하지 않은 것. 그걸 골라서 모은 것이 305편이에요. 5편인데 5편까지 얘기하기가 정한이가 아니라 300편이라고 하는 대략수로 얘기를 해서 시삼백이 이론이 폐지하면 한마디로 덮어서 말하면 갈치자는 그 목적어의 대명사 그것을 말하면 이론이 한마디로 써있자 한마디로서 그것을 말하면 사무산이라 그 사유 생각에 간사하고 사특하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바른 생각들의 그런 시를 모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가 시설을 정리를 하고 평가를 스스로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 이게 내가 정리를 했는데 300편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은 핵심은 뭐냐 그 시가 담고 있는 사유 생각이 이건 사특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무슨 뭐 달콤한 사랑만을 얘기하거나 음탕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 말하자면 무사를 한 것이다. 무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뭐냐면 시라고 하는 거나 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자. 글자를 풀이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는 우리가 뭐예요? 내재율이나 외형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듬이 있어야 되죠. 그 의미를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시자라고 하는 글자가 예를 들면 시를 보십시다. 시는 말씀으로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형식은 어떠냐면 때시자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열에서 하나까지 이를 하나의 기준 마디로 삼아서 리듬으로 표현한 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에서 하나까지 마디촌자 열에서 하나까지는 뭐냐면 천간 10천간의 시간 사이클의 기본을 열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열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서자도 또 똑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십시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엇을 잡는다. 손을 그린 거라고 그랬죠. 손을 그린 건데 옆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 옆으로 그린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빼놓고 보면은 열십자하고 한일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하면 천도의 시간 운행 사이클의 기본 말하자면 수다 이런 얘기예요. 열에서 하나까지. 그러니까 시간적 리듬을 말한 것은 시라고 한다면 시간을 중심으로 잡고 거기서 말한 것 이것을 적은 것이 바로 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후대에 와서 서를 쓰는데 이건 뭐 낙서도 서요. 낙서도 그냥 아무렇게 짓거린 것도 서고 아무렇게나 또 말한 것들도 글로 남기면 게 서가 되는데 자술서니 뭐니 이러니 거짓말도
뭐 말로 쓰고 그러는데 원래는 글서자의 의미는 그렇게 심장한 의미가 심장한 것이다. 그래서 서경은 정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신은 천도의 시간 운행 원리 속의 그것을 리듬으로 삼아서 말하자면 말을 기록한 것이 시예요.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시인이다 하면은 역시 시인은 거짓말은 안 해야 돼요. 우선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써야 되는데 그 생각이 어때요? 생각이 사사롭고 사특하고 간사하고 부정하다면 그 시는 시가 아니고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시로서 성공을 못한. 리드미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심금을 울리기에 약한 거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바르게 리듬에 맞춰서 표현한 것이 시고 그 생각이나 이것이 시간 속에서 정리되어진 그러한 것이 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는 서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는 시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경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시경은 사무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사. 그러니까 시가 시적 언어로서 감동을 주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언어가 단순한 리듬이 아니라 심금을 울리는 마음이 아주 진실하고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그러한 그러한 진실성이 그리고 그 부정함이 없어야 그래야 공감을 하는 거다. 저는 시는 잘 못 씁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하고 4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도 역시 성독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왈 도지 이정하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왈 도지 이정하고 제지 형이면 민면이 무친이라 도지 덕하고 제지 예면 유치 자격이니라 자왈 50유 지우학하고 30이 입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 소욕하야 부류부라. 여기 낯익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은 낯익은 구절이죠. 나이를 얘기할 때 무슨 몇 살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일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성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도지 이정하고 시작. 자왈 도지 이정하고 제지 형이면 민면이
현명하고 육신이 순하고 칠십이 종실소용하라 불구보라. 기본적인 새김을 먼저 하겠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도지이정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래는 길도자인데 여기에서는 그 아래에다가 마디촌자를 한 인도할 도자로 통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올라갈수록 그 글자가 분화가 덜 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미워할 오자도 아카락자랑 같이 썼다든지, 하기 시습주면 불욕열호화 할 때 그 열자는 말씀은 변에, 지금은 말씀변에 쓰지 않고 마음 신방변, 마음변에 쓰는 그 태방, 태괴 태자를 써서 기쁠 열자로 이제 쓰는데, 그 당시는 말씀 언변에 쓰는 말씀 설자랑 같이 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길이라는 뜻인데, 길을 한 치수, 두 치수,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안내를 한다면 이것은 인도할 도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치수, 거리, 마디촌, 한 촌, 두 촌 할 때 촌자를 붙이면 이건 바로 인도할 도자다. 안내할 도. 도지이정, 안내하기를, 인도하기를 정으로서 하고, 그러니까 정으로서 정치 올바른 길로, 정자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로서 인도하고, 제지이형이면, 제는 이건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같을 제도 되고 가지런할 제자도 되고, 가지런하다, 가지런하게 정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지이형, 형벌로서 벌을 줌으로 해서 기본으로 말하자면 죄를 안 짓는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국민들의 수준을 형벌을 통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면 그것이 가지런해짐, 가지런할 제자. 이 제자를 요즘 쓴다면은 한일자, 이 제자를 써서 일제, 전체가 가지런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고사, 시험 볼 때, 일제고사 할 때 이제 이 제자를 쓰죠. 가지런할 제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일제고사. 그럴 때 이게 가지런하게, 그것도 이제 가지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갈치자를 붙여서 형벌로서 가지런하게 하면 민면이 묻히니라. 백성들이 나쁜 일을 면하고 그것을 면하게 되고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이게 정치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치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죄를 안 짓고
겨우 그 죄를 면할 만큼이라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끄러워함이 없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인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정치의 정과 형과 형벌과 정치를 통해서 기본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보다 더 좋은 단계, 더 나은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지덕하고, 그러니까 정치는 역시 강제적 방법을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첫 장에 얘기한 것처럼 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정이덕이라고 했죠. 위정이덕이라, 덕으로서 한다는 얘기는 이건 말하자면 인격 감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벌을 준다든가 형벌을 가한다든가 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말하자면 형벌이고 정도 사실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감화를 받아서 그 지도자의 인격의 감화가 되어서 그 덕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권력자가 서구적 논리로 말해서 지도자가 그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힘의 정치가 아니고, 이것도 힘의 정치는 면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덕치다 이런 얘기.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인격적으로 감화되어서 백성들이 훌륭한 지도자구나.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그냥 그대로 법이 되고 그대로 따라주는 그러한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기를 덕으로서 한다. 덕으로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인도하기를 덕으로서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도하기를 지금 이제 인도할 도자를 제가 말씀을 앉아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길도자는 여기서 말한 도는 마디촌자를 쓴 이 도자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 인도하다. 이 길도자 도지는 인도한다의 도지와 같은 뜻을 여기서는 그러한 뜻으로 쓰인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치 또는 형벌, 덕 이런 것들이 거기 같이 이제 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방법을 나타내는 덕으로서, 또 정치로서, 정으로서 인도하고 형벌로서 가지런, 이제 이 도지와 또 여기는 가지런할 제자를, 가지런하다는 것은 정도가 말하자면 레벨이 일정하게 올라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런할 제자잖아요. 가지런하다. 그 정도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덕으로서 인도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예로서 가지런하게 되는 거. 예로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는 겨우 면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인데 이 단계로 돼서 좀 심화가 되고 더욱더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야 업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말이 있는데 이 향상시키는 거예요. 향상을 시키면 유치 차격 그러면 그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격이 또한 이른다. 격에 이른다. 격이라는 자체는 이르다는 뜻이에요. 이를 격자예요. 이를 격. 그러니까 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억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억지로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법으로 다스려 가지고 끌고 가면 이거는 거기에 도달은 하지만 부끄러울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데 덕으로서 좀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하게 한다면 유치차격이니라 이 부끄러움을 알고 또한 자연스럽게 민도가 올라간다. 백성들이 거기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유치차격 그 차원이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까지 두 단계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덕과 덕과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요?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좀 쳐다봐야 되는데 예로 덕과 예로서 하는 거는 이건 물리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깨닫게 하고 이러한 정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정은 억지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옆에 등글얼문이 있잖아요. 등글얼문 채찍이나 쥐봉이니까 말하자면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한다는 얘기가 돼요. 형벌 형자는 이건 칼도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건 형벌은 말이죠. 이것도 글자 하나하나 다 풀려면 여기에다 아까 얘기한 선칼도를 한 거예요. 요게 지금 이렇게 두 개를 해서 그 중국에 가면 간판에 굉장히 많아요. 의자. 뭔지 아세요? 중국어로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간체자인데 무슨 글자를 줄여서 쓰는 거예요? 이곳을 문문 안에다가 해놓으면 이게 10개자예요. 개발하다 할 때 개자입니다. 문은 시계호 쪽문 두 개를 맞붙여 놓은 게 문문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딱 하나를 얘기하면 딱 열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문문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할 때는 연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쓴 글자 요거는 천간간자 두 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편의상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원래는 이렇게 썼죠. 이렇게 따로따로 천간간자 두 개를 따로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 천간간자 두 개는 뭐예요? 역시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축을 10을 사이클로 해서 열어가는 것이 천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갑에서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열려가는 거, 그게 천간의 또 하나의 의미예요. 그 축이라는 얘기예요. 축. 근데 우리가 뭐 이게 또 이게 좀 삐뚤어 나가는데 진도상 천간의 마지막 글자가 뭔지 아세요? 북방 계자라요. 계자. 이게 뭐냐면 이게 양쪽은 이게 손이에요. 손. 양손이고 거기다가 하늘이 어디 여기 양손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을 품은 거예요.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1에서 10가지의 시간을 주관하는데 다 품었으니까 끝이란 얘기예요. 하늘을 품었으니까 끝 단계라는 얘기,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간의 마지막 글자예요, 이게. 하늘 천자가 왜 거기가 와 있겠어요? 그 천간의 간은 바로 천도를 상징하는 논리 체계로서 언어 논리의 논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천간의 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되어가는 하나에서 10까지 전개되어지는 이것인데 그게 왜 두 개냐 하는 것은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의미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도는 열을 기준으로 했고 낙서는 9가지의 자라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씨와 열매 그 자체는 열이고 씨가 싹 터서 자라는 과정은 9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도와 낙서가 합쳐지면 얼마냐면 20이잖아요. 21. 아까 이제 공자도 마찬가지, 공자. 21. 하도와 낙서를 총체 합치면 얼마예요? 10가지, 1에서 10가지 합치면 옛날에 주판 놓을 때 1전이요, 2전이요, 10전이면 얼마예요? 55전이잖아요, 55. 55가 하도고, 9가지 썼으니까 열을 빼고 나면 45예요. 그러면 낙서는 45, 하도는 55. 그 합치면 얼마예요? 100이죠? 아니, 왜 갑자기 왜 머리가 나빠지셨나 왜? 100이에요, 100. 100은 바로 10간의 자성이에요. 10간의 자성. 10의 자성. 이게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10에서 10 플러스 10은 얼마예요? 이게 20이에요. 이게 20에서 21이 말하자면 배젖 씨의 하나의 시단계라면 싹 터서 자라는 거는 21에서 99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또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10하고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거 등장하고 천간 개자에도 20이 들어있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1에서 10까지 20. 37은 21. 그 다음에 21과 21의 1은 앞에 20에서 싹 터나온 1이고 99, 81 나머지 81은 1에서 하나는 거기에 연결한 하나이기 때문에 20이라고 81이 합하면
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시고요. 시의 신운이고. 그래서 백은 9981과 3721과 그래서 우리 그 단군 신화에 371이 나와요. 그리고 100일간을 목표로 햇빛을 보지 말으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 단군 신화 내용을 기억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100도 나오고 21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주역, 그러니까 주역의 원리도 사실은 동이족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희씨가 동쪽의 제왕이에요. 동쪽의 제 임금이었어요. 황제가 저 한족의 시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복희씨는 시조라고 하지 않아요. 황제를 시조라고 하죠. 그 뒤에요. 그러니까 황하문명은 여기 쪽에 요하문명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 그래요. 그것이 출토품회에서 말하자면 고고학 출토품회에서 나왔어요. 증거가 연대가 측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황하문명보다 훨씬 2~3천 년에 앞서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는. 그걸 감추려니까 저희들은 동이족도 우리 민족이었다, 뭐 어쩌고 우리 민족의 지류였다, 뭐 한족의 지류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저들이 사실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를 처음에 창출한 것이 복희씨라고 하면 복희씨는 동방의 제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복희씨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주역도 자기네 거라고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역은 사실은 주역 H 속에 핵심적인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 속에서 문을 연다고 하는 얘기는 뭐 개발, 개혁, 아니 개혁의 개자는 아니고 개발한다, 또 뭐 연다 하는 할 때는 이 개자를 쓰잖아요. 요 문자가 쓰기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쟤들이 그걸 떼내버렸어요. 떼내버리고 이거를 중국 발음이 뭐냐면 카이예요, 카이. 그러니까 개발하면은 카이파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카이파.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자기네들이 한자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리 복잡해도 떼내버리면 안 되거든. 이제 그래서 이 말하자면 천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천도를 어기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칼을 씌우든지 아니면 칼로 목을 치든지 하는 그 형벌 형자예요. 이게 천도 어기는 사람. 그래서 형벌을 내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나쁜 데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적 방법은 법과 형벌을 위주로 한 것이 서구적 정치 방법이고, 동양은 도덕적 덕치를 이상으로 했던 거다. 그래서 근세조선 500년 동안에 충신들이나 벼슬한 사람들이 어전에다가 왕에게 고하기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덕치를 강조한 거예요.
거기다 무슨 뭐 형벌을 강조한 학자는 하나도 없어요. 유학자들은 형벌을 강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도덕 정치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것을 살리고 법치는 보완을 해야 돼. 법도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세조선도 뭐 법치라 그래도 경세 그 법을 강조를 했죠. 근데 그것은 두 번째 방법이고 근본적인 것은 덕치다. 이게 치자도 마찬가지. 치자도 좀 보면은 물수변에다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코와 입을 그린 거 나라는 얘기지. 나라는 얘기다. 내가 물과 같이 흐르는 그러한 것이 다스림이다. 내가 물과 같이 흘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다스릴 치자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은 낮은 대로 겸손하고 또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힘이 있어서 큰 일을 하고 또 막은 것 무엇을 막고 있으면 돌아가고 이 물이라는 게 이제 그만큼 덕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듯이 정치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치자를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서 억지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다 보면 그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겨우 부끄러움을 면한 백성들이 그냥 그 도탄에 빠지거나 또는 그 범죄 속을 해서 면에서 빠져나오기는 해도 역시 부끄러움은 없다. 그런데 한 차원 높은 도덕 정치와 그리고 예절로서의 정치를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거기에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